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래? 그럼 다음 주에 돈이 들어온다고 아들 지훈이 장례를 치른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수진이 목소리였죠. 전화기 너머로 웬 남자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똑똑히는 안 들렸어요. 창백한 얼굴로 눈물 범벅이 돼서 슬픔에 잠겨있던 그 애가 글쎄 전화를 딱 끊더니 갑자기 안도의 미소를 짓는데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보고는 정말이지.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건가?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이미 가슴은 불안감으로 쿵쾅쿵쾅 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또 들려오는 며느리의 은밀한 통화. 여행 준비도 해야겠어. 현우한테도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같이 갈래 아들 장례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랑 여행을 계획한다니 세상에.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며느리의 그 싸늘한 미소. 낯선 남자의 목소리. 보험금과 여행이라니.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일까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숨죽이고 진실을 파헤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답니다. 검은 상복이 아직도 영낯설게만 느껴지는 오늘 아침. 나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막 땅에 묻은 내 아들 지훈이, 그 훤칠한 키에 해맑은 웃음을 가졌던 내 아들이 이제는 차디찬 흙 속에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마치 길고 긴 꿈을 꾸는 것만 같았죠. 이 모든 게 지독한 악몽이길 바라면서 눈을 감았다 떠봐도 현실은 야속하게도 그대로였어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보고 있는데 부엌에서 며느리 수진이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보험금이라는 단어에 정신이 번쩍 들더라니까요. 그럼 다음 주쯤이면 보험금이 입금된다는 거지 알겠어? 고마워.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는 깊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며느리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르륵 번지는 거예요. 아들 장례 치른 지 고작 하루 만에 보이는 그 미소가 너무도 낯설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내 시선을 느꼈는지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면서 휴대폰을 주머니에 허둥지둥 집어넣었어요. 그 모습이 꼭 뭘 숨기는 사람 같았어요.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니? 내 질문에 며느리 얼굴이 순간 딱 굳어지더니 금세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보험회사요. 지훈 씨가 생명보험에 들어놨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아까 본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보험금이 많이 나온다니. 네. 지훈 씨가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둔 것 같아요. 며느리는 내 시선을 피하면서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어요.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내 질문이 불편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날 오후 손주 현우 방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떠인 이제. 노크를 해도 아무 대답이 없었죠. 결국 문을 살짝 열어보니 현우는 침대에 멀뚱하니 누워서 천장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버지를 잃은 17살 소년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어요. 현우야, 밥 좀 먹자. 응, 배 안 고파요. 할머니. 현우 목소리에는 아무런 생기가 없었어요.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죠.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어린 손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을까요? 나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무슨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지. 참, 현우야. 할머니도 많이 슬프단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응. 현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말없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죠. 그때 문이 스르륵 열리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현우야, 일어나서 밥 좀 먹자. 아빠도 네가 이러는 거 보면 더 마음 아파하실 거야. 며느리는 현우 이불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에서는
어제 보았던 그 슬픔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그 태도가 참 이상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우리 셋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들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죠. 식탁 위 4개의 그릇 중 하나는 텅 비어 있었고 그 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현우야, 내일부터 학교 다시 가자. 아빠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며느리가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현우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리고 어머니, 제가 내일 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보험 관련해서요. 며느리의 말에 나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들 장례 치른 지 이제 겨우 이틀인데 벌써부터 그렇게 급한 일이니 네, 처리할 게 좀 있어서요. 며느리가 내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현우를 향해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현우야,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두셨어. 이제 걱정할 일 없을 거야. 현우는 아무 표정 없는 얼굴로 밥만 깨작거렸어요. 며느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듯 했죠. 하지만 내 귀에는 걱정 없을 거다라는 그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안도감이 아까 본 그 미소의 이유였을까요? 밤이 깊어지더니 온통 고요해졌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내 아들. 그렇게 건강했던 애가 왜 갑자기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문 앞에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니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응,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아직 정리해야 할 게 많아. 그래. 고마워. 남자 목소리는 아니었어요. 여자친구와의 통화였나 봐요. 하지만 그 담담한 목소리,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듯한 그 태도가 참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었죠.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늘 하루 동안 본 며느리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죠. 전화 통화 후에 지었던 그 알 수 없는 미소, 보험금에 대한 언급, 그리고 너무나 빨리 일상으로 돌아온 듯한 그 태도까지. 새벽녘,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섰을 때였어요. 거실에서 며느리가 노트북을 보면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까이 다가가지는 않았지만 화면에는 해외여행 상품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들 장례 치른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행을 계획한다니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했어요. 내가 지금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10년 넘게 한솥밥 먹으며 함께 살아온 며느리인데, 하지만 그 미소, 그 전화 통화, 그리고 지금 이 모습까지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웠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요. 내 의심이 그저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서 오는 예민함이길 간절히 바랐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훈이의 죽음과 관련해서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훈이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항상 가족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내 아들. 그의 죽음에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 어미가 내가 반드시 그 진실을 찾아야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나갈 준비를 했어요. 검은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아직 상복을 벗기엔 너무 이른 시간이잖아요. 어머니, 저 보험회사에 좀 다녀올게요. 점심때쯤 돌아올 거예요. 며느리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말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였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기대감, 아니면 설렘, 그것도 아니면 내가 정말 너무 예민해진 걸까요? 그래, 다녀오너라. 며느리가 나가고 집에는 나와 여전히 잠든 현우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총총걸음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주차장에서 웬 남자와 만나 인사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어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멀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수진이는 그 남자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더니 함께 어디론가 걸어갔어요. 누구지? 저 남자는 대체 누구지? 가슴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직 지훈이의 채취가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휴대폰을 들고 현관으로 막 나가려는데, 현우 방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잠에서 깬 현우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 있었죠. 할머니, 어디 가세요? 아니, 할머니는 잠깐 아래 슈퍼에 좀 다녀오려고. 현우야, 밥 챙겨 먹어야 한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생기가 없었어요. 아이의 어깨를 살짝 토닥여주고 집을 나섰어요. 마음이 급했죠. 며느리가 누굴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꼭 알고 싶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막 빠져나가는데 저 멀리 며느리와 그 남자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은 무슨 할 얘기가 그리 많은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느긋하게 걷고 있었죠. 내 마음은 불안감으로 터질 것 같았어요. 그들을 몰래 따라가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그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조심스럽게 그들을 따라갔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고 나는 맞은편 벤치에 앉아 카페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창가에 나란히 앉은 그들은 꽤나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며느리는 종이 몇 장을 꺼내 남자에게 보여주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듯 했어요. 민정아, 너 여기서 뭐하니?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동네 친구 은경이가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아이고, 깜짝이야. 은경아, 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나야 뭐. 아침 산책 나왔지. 근데 넌 왜 여기 혼자 멍하니 앉아 있어? 은경이의 시선이 내가 뚫어져라 쳐다보던 카페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 저기, 너희 며느리 아니니 누구랑 저렇게 마주 앉아 있는 거야. 나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은경이에게 이 모든 상황을 말해야 할지. 잠시 망설여졌죠. 하지만 가슴속에 차곡차곡 쌓인 의심과 불안을 누군가에게는 꼭 털어놓고 싶었어요. 들어봐? 은경아, 나 요즘 아무래도 우리 며느리가 좀 이상해. 은경이네 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아파트 5층. 은경이의 아담한 거실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죠. 보험금 통화, 그 섬뜩했던 미소, 그리고 오늘 아침 낯선 남자와의 만남까지. 아니, 그래서 며느리가 뭔가 수상하다는 거지? 지금 은경이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나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해. 하지만 은경아, 너도 봤잖아, 저 남자.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늘 아침부터 만나서 저렇게 카페에 앉아 있더라고. 은경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며느리랑 뭐 특별한 사이면 어쩌려고 그래?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 세상에 하도 별일이 많으니까 남편 장례 치른 지 하루 만에 벌써 보험금 타령에 낯선 남자랑 저렇게 만나고 있다는 게 좀 그렇잖아. 은경이의 말은 애둘러 표현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수진이가. 그런 애는 절대 아니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경이의 말이 계속해서 셔틀콕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만약에 은경이 말처럼 며느리와 그 남자가 특별한 사이라면, 그리고 지훈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니야. 그런 끔찍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정아, 내 생각엔 조금만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 내가 봐도 뭔가 좀 이상하긴 해. 남편 일은 슬픔에 잠겨 있어야 할 사람이 어떻게 벌써 저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겠어. 은경이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며느리를 의심하는 내 자신이 한심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은경이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우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아무 표정 없이 화면만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죠. 현우야, 밥은 먹었니? 네. 라면 끓여 먹었어요. 라면이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도 이렇게나 큰데 아비를 잃은 이 어린 것의 상처는 또 얼마나 깊을까요? 소파에 앉아 현우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우리 강아지 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곧 올 거예요. 같이 먹을래요. 며느리 생각을 하니 다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현우에게 넌지시 물어보고 싶었어요. 혹시 내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 없었니? 하고요. 하지만 차마 그런 질문을 어린 손자에게 할 수는 없었죠. 오후 늦게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선 며느리의 얼굴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보험 일은 잘 처리했니? 네. 다음 주쯤에 입금될 거래요. 지훈 씨가 생각보다 금액이 꽤 되네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어요. 그저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고 온 사람처럼 아주 담담했죠. 이게 정말 남편을 잃은 아내의 모습일까요? 그 남자는 누구였어? 갑작스러운 내 질문에 며느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내 무슨 아침에 주차장에서 만난 남자 말이야. 같이 나가더구나.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딱 굳어지더니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아, 그분은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강지석 씨라고. 지훈 씨 대학 동창이기도 하고요. 보험금 청구 때문에 만났어요. 보험회사 직원이자 지훈이의 대학 동창이라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친밀해 보였을까요? 그리고 왜 아침에는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 그런데 왜 아침에는 얘기하지 않았어? 아,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또다시 내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셋의 분위기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현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죠. 너무나 평소와 다름없어서 오히려 그게 더 이상했어요. 현우야, 다음 주부터 학원 좀 알아봐야겠다. 며느리가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왜요? 지금 다니는데도 좋은데. 더 좋은 데로 옮기자. 이제 대학 준비해야 하잖아. 현우는 아무 표정 없이 밥만 깨작거렸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말이 내 귀에 딱 걸렸어요. 더 좋은 학원이라면 분명 지금보다 더 비싼 학원일 텐데 아들이 죽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돈 쓸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아니, 그렇게까지 서두를 필요 있을까? 현우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어머니, 현우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죠.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물론 맞는 말이지만 그 타이밍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정상일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며느리는 전화를 받더니 거실로 휙 나가더라고요. 나는 흐르는 물소리를 줄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죠. 응, 내일 그래. 좋아. 근데 여행 준비도 해야겠어. 현우한테 좋은 추억이 될 거야. 같이 갈래? 내 손에서 그만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쨍그랑하고 부딪혔어요. 여행이라고 장례식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여행을 계획한다고 그것도 다른 남자랑 같이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고 주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가 나서 누구랑 통화했어? 내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누르기가 너무 힘들었죠. 아, 친구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지금 여행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이내 부드러운. 아니,
오히려 섬뜩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네, 현우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니까 마음을 좀 환기시켜주고 싶어서요.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야. 그런데 벌써 여행, 그것도 누군지도 모를 사람이랑 같이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어요.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결국 폭발해버린 거죠.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 다 들었어. 같이 갈래라고 했잖아. 누구랑 가려고 오늘 만난 그 남자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니, 지금 오해하고 계세요? 그건 현우 친구 엄마랑 통화한 거예요. 아이들끼리 같이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말일까요? 며느리의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하지만 내 귀에 들린 건 분명 남자 목소리였어요. 아침에 만났던 그 남자와의 통화가 분명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 다 봤어. 아침에 그 남자랑 만나는 것도 봤고, 카페에서 그렇게 다정하게 얘기하는 것도 다 봤단 말이야.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는 이내 슬픔이 가득한 표정으로 바뀌었죠. 어머니, 저를 따라오셨어요. 그 말에 나는 그만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맞아요. 나는 며느리를 의심하고 몰래 따라다녔어요.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건 분명 며느리였잖아요. 넌 지훈이가 떠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벌써 웃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여행 계획을 세우고 이게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내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상실감이 한데 뒤섞여 터져 나왔죠. 어머니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매일 밤 혼자 얼마나 우는지 아시냐고요? 하지만 현우 앞에서는 강해야 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며느리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에 내 마음이 속절없이 흔들렸어요. 정말 내가 오해한 걸까요? 하지만 그 보험금 이야기, 낯선 남자와의 만남, 여행 계획까지 모든 게 너무나 이상했잖아요. 할머니 엄마 왜 싸워요? 현우의 목소리에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현우가 주방 입구에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서 있었죠. 얼마나 들었을까요? 며느리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현우야. 그냥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화내는 거 다 들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왜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내 어린 손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죠? 하나뿐인 손자 앞에서 이런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다니. 현우야, 미안하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쾅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지훈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지금도 너무 그립고요. 하지만 저 혼자 무너질 수는 없어요. 현우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만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슬픔이 느껴졌어요. 내 마음이 몹시 혼란스러웠. 정말 내가 오해한 걸까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의심스러운 행동들은 그럼 그 남자는 누구야? 정말 보험회사 직원 맞아? 네, 강지석 씨는 지훈 씨 대학 동창이자 보험 설계사예요. 지훈 씨가 생전에 그분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했었고요. 오늘은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러 온 거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은 정말 현우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아빠를 잃고 너무 힘들어해서 잠시라도 환경을 좀 바꿔주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설명이 맞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타이밍이 모든 게 너무나 이상했어요. 남편 장례식 치른 지 고작 일주일인데 난 좀 더 지켜볼란다. 내 말에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또 한 번 내쉬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나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지훈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괜히 며느리를 의심하는 걸까? 하지만 그 수상쩍은 행동들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은경이의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정아, 요즘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 맞아요. 뉴스에도 가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나오곤 하죠. 보험금을 노리고? 아니,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해요. 하지만 의심은 이미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단단히 뿌리를 내린 뒤였어요.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쳐 들어왔어요. 지훈아, 네가 보고 있니?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니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니? 네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구나.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하나의 결심이었어요. 며느리의 행동을 더욱더 면밀히 관찰해야겠다고. 내 의심이 사실이든 아니면 그저 오해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지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현우를 위해서도 말이에요. 아침 식사 자리. 현우는 여전히 말없이 밥만 깨작거리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 어른들의 다툼을 본 이후로 말수가 더 줄어든 것 같았죠.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침을 준비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기운만이 감돌았어요. 현우야, 오늘은 학교 가볼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아직 가기 싫어요. 그래도 이제 슬슬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아빠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현우는 아무 대답 없이 밥만 먹었어요. 며느리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내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지석 씨가 잠깐 들릴 거예요. 보험 관련해서 서류를 좀 더 확인해야 한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 남자가 또 온다고요. 며느리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내 눈에는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사람 꽤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아, 보험금 청구가 생각보다 좀 복잡해서요. 여러 번 확인해야 할 게 많나 봐요. 며느리는 또다시 시선을 피했어요. 의심이 스멀스멀 다시 고개를 들었죠. 보험금 청구가 그렇게까지 복잡한가요? 그래서 굳이 집으로 몇 번씩이나 찾아와야 하는 건가요? 현우가 밥을 다 먹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린 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괜찮다. 나도 좀 예민했던 것 같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편하기 짝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지훈이가 떠난 지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며느리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지 않았어요. 너무 빨리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현우 좀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어디를 가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어제의 다툼이 떠올라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죠.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니 며느리가 황급히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늘은 또 그 남자를 만나러 가는 걸까요? 현우의 방문을 똑똑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현우는 침대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우야, 할머니랑 잠깐 나가볼까? 바람도 좀 쐬고. 싫어요. 단호한 거절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이 어린 손자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방 안으로 들어가 현우 곁에 가만히 앉았어요. 할머니도 많이 슬프단다. 내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목이 꽉 메어왔어요. 현우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할머니, 아빠가 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아빠는 건강했잖아요. 그 질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나도 똑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장마비래. 갑자기 그렇게 될 수도 있대. 그런데 엄마는 왜 그렇게 빨리 괜찮아진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현우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어린 손자도 느끼고 있었던 거군요. 며느리의 그 이상한 행동들을요. 그게
무슨 말이니? 엄마가 밤에 전화할 때 가끔 웃는 소리가 들려요. 아빠 장례식 끝나고 한 이틀 뒤부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현우도 느꼈던 거예요. 며느리의 그 이상한 행동들을. 그리고 어제는 제 방 앞에서 통화하는데, 그래, 이제 좀 자유로워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자유로워졌다고요. 지훈이가 떠나서 정말 그런 뜻일까요? 현우야, 그런 말 또 들은 적 있니? 아니요. 그냥 딱 한 번이요. 근데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아빠 없는데 웃고 전화하고 현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 손자를 힘껏 품에 안았어요. 현우는 어린아이처럼 엉엉소리 내어 울었어요. 그 모습에 내 의심은 더욱더 커져만 갔어요. 며느리가 정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오후 늦게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돌았죠. 마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사람처럼 보였어요. 어머니, 현우는요, 방에 있다. 많이 힘들어 하더구나.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그래도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시간이요. 그런데 셔틀콕 며느리는 왜 그렇게 빨리 슬픔에서 벗어난 걸까요? 물어보고 싶었지만 또다시 다툼이 될까봐 꾹 참았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니? 아, 학원에 좀 다녀왔어요. 정말일까요? 며느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저녁 무렵,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어요. 문을 열자 키가 크고 단정한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날 아침, 며느리와 만났던 바로 그 남자, 강지석이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지석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대학 동창이자 보험 설계사입니다. 공손하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 아, 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하자.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녀의 얼굴에 살짝 미소가 번졌죠. 지석 씨, 왔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너무나 친근한 말투였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듯한 그 편안함이 나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지훈이가 항상 어머님 자랑을 입에 달고 살았었어요. 강지석의 말에 마음이 아주 약간 누그러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심은 풀리지 않았죠. 지훈이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은 과 동기였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면서 가깝게 지냈고요. 제가 보험 설계사가 되고 나서는 지훈이 보험 설계도 제가 직접 다 했고요. 말투는 더없이 정중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딘지 모르게 불편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며느리가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세 명이 거실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딘지 모르게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며느리와 강지석 사이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친밀감이 느껴졌죠. 너무나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물었어요. 강지석은 공손한 태도로 대답했죠. 이번 주 금요일에 입금될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빨리 처리됐어요. 보통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제가 좀 서둘렀거든요. 서둘렀다고요. 왜 그렇게까지 서두른 걸까요? 의심이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었어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총 5억 원입니다. 지훈 씨가 꽤 큰 금액으로 가입해 두셨더라고요. 5억이라니 숨이 턱 막혔어요. 그 큰 돈이 며느리에게 고스란히 간다고 생각하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혹시 이 돈 때문에 지훈이가 언제 보험에 가입했죠? 약 1년 전입니다. 작년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1년 전이라. 그때 지훈이에게 뭔가 특별한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왜 갑자기 그렇게 큰 금액의 보험에 가입했던 걸까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와 강지석의 상호작용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자주 눈을 마주쳤고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마치 아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처럼요. 그런데 지석 씨, 이렇게 자주 방문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보험금 청구는 이미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내 질문에 강지석이 잠시 당황하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죠. 아, 지훈이와 약속했거든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을 잘 좀 돌봐달라고, 특히 현우를 위해서요. 제 아들이 현우와 같은 반이라서 아이들끼리도 꽤 친한 편이거든요. 같은 반이라고요. 그런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현우가 한 번도 그런 언급을 한 적이 없었는데. 현우가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아마, 뭐, 아주 많이 친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반인 건 맞아요. 며느리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나는 듯 했죠.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강지석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거실 밖으로 나갔죠. 그 틈을 타며 느리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정말 지훈이 친구 맞아? 네. 어머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학 동창이고 지훈 씨가 생전에 많이 의지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왜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지훈이가 가끔 친구들 데려올 때도 저 사람은 본 기억이 없는데. 며느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그때 강지석이 돌아왔어요.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벌써요? 식사라도 하고 가시지. 며느리의 말에 강지석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다음에요. 혹시 내일 점심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현우도 함께요. 며느리가 화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눈에는 그 미소가 너무나 밝아 보였어요. 남편을 잃은 지 이제 겨우 열흘밖에 되지 않은 여자의 미소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강지석이 떠난 후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쏙 들어갔어요. 나는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방금 전의 상황을 몇 번이고 곱씹어 보았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그 묘한 분위기, 너무나 친밀해 보이는 대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오전, 며느리는 현우를 데리고 학교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드디어 현우가 학교에 가기로 한 모양이에요. 집에 혼자 남게 되자 드디어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망설여졌지만 이 지긋지긋한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어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방으로 향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직 지훈이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 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이렇게 남의 방을 몰래 뒤지는 것이 옳은 일인지 수없이 고민했지만 내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서랍장, 옷장, 침대 밑 어디를 먼저 찾아봐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러다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발견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펼쳐보았죠. 보험증권이었어요. 지훈이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증권. 보험 금액은 정확히 5억 원. 그리고 수익자는 며느리 이수진으로 되어 있었어요. 가입일은 작년 6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지훈이는 이렇게 큰 금액의 보험에 가입했던 걸까요? 서류를 더 뒤적이다 보니 병원 영수증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어요. 모두 며느리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죠. 대부분 종합검진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날짜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혹시 며느리가 어디 아픈 건가요? 그렇다면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요? 머릿속이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철컥하고 들렸어요. 나는 황급히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 놓고 허둥지둥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가 혼자 들어오고 있었죠. 어머니 계셨어요. 현우는 학교에 잘 데려다 주고 왔어요. 선생님께서 잘 돌봐주신대요. 그래, 잘 됐구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방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아니, 괜찮다. 그런데 오늘 점심에 그 사람이랑 만나기로 했다면서. 네, 지석 씨랑요. 어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며느리의 제안에 잠시 고민했어요. 함께 가서 두 사람의 행동을 직접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 나도 같이 가보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살짝 굳어지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12시에 같이 나가요. 점심시간. 우리는 동네 식당에서 강지석을 만났어요. 그는 오늘도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단정하게 앉아 있었죠. 우리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어머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들은 주로 현우의 학업과 장래 문제에 대해 하지만 가끔씩 서로 주고받는 시선과 희미한 미소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현우가 의대에 관심이 있다고 하던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강지석의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훈 씨도 현우가 의사 되길 바랐어요. 하지만 학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세요. 이제 보험금도 나올 거고. 제가 좋은 학원도 몇 군데 알아봤어요. 위로하듯 말하며 강지석이 며느리의 한쪽 어깨를 툭툭 가볍게 건드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의 눈에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리고 강지석도 마찬가지였죠.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다른 감정이 존재했어요. 그리고 그 감정은 최근에 갑자기 생긴 것 같지도 않았고요. 식사를 마치고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나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몰래 지켜봤어요. 내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며느리가 강지석에게 슬쩍 몸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닥거리며 대화를 나누었고 누가 봐도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 했어요. 이번에는 위로의 제스처 같은 게 아니었어요. 심장이 멎는 듯 했죠. 내 오랜 의심이 드디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분명 특별한 감정이 있었고 그것은 어쩌면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자리로 돌아갔어요. 며느리와 강지석은 내가 돌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태연하게 평범한 대화로 돌아갔죠. 하지만 이미 내 눈으로 본 것은 절대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죠.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며느리와 강지석은 분명 특별한 관계였고 그 관계는 어쩌면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컸어요. 그리고 그 5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 지훈이의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어요.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정말로 단순한 심장마비였을까요? 아니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장 내 방으로 들어갔어요. 머릿속은 온갖 복잡한 생각들로 터질 것 같았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택배 기사가 커다란 상자를 들고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서둘러 나와 사인을 하고는 상자를 거실로 옮겼죠. 그녀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남편을 잃은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뭘 주문했니? 아, 노트북이요. 현우 공부하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요. 며느리는 상자를 열고 최신형 노트북을 꺼냈어요. 딱 봐도 값비싸 보이는 모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비싼 물건은 그리 쉽게 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저번에 산 컴퓨터는 어떻게 하고? 그건 좀 오래됐잖아요. 현우가 이제 대학 준비하려면 좋은 장비가 필요하죠. 며느리의 말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이리저리 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보험금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렇게 씀씀이가 헤퍼지다니. 오후,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며느리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새 노트북을 보여주었죠. 현우야, 이것 좀 봐. 네 공부용으로 새로 샀어. 현우는 아무 표정 없이 노트북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쓰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제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내일부터는 새 학원도 알아볼 거야. 새 학원이요? 왜요? 더 좋은 데로 가야지. 이제 대학 준비해야 하잖아. 현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노트북을 뒤로 슬쩍 밀어내고는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문을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컸어요. 며느리는 그저 작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죠.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택배기사가 이번에는 또 다른 상자를 들고 서 있었죠. 이수진님 맞으시죠? 배송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 브랜드 가방이었어요. 며느리는 상자를 받아들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겨우 보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흥청망청 쇼핑을 즐기다니.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셋 사이에는 무겁고 불편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현우는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젓가락만 하염없이 움직였죠. 현우야, 밥 먹어야지. 배 안 고파요. 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전화 왔었어? 수업 시간에 통집중을 못한다더라. 며느리의 말에 현우는 그만 고개를 푹 숙였어요. 집중이 잘 안 돼요. 자꾸 아빠 생각이 나서.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그래서 더 좋은 학원에 보내려는 거야.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면 집중도 더 잘 될 거고.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죠.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뿐인 손자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며느리는 왜 자꾸 물질적인 것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 하는 걸까요? 꼭 학원을 그렇게 바꿔야 하니 현우가 적응하기 힘들어할 것 같은데. 내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니, 현우 미래를 위한 거예요. 좋은 대학 가려면 지금부터 제대로 준비해야죠. 하지만 지금은 마음의 안정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마음의 안정은 제가 알아서 잘 챙길게요. 어머니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죠. 보험금은 언제 들어온다고 했지? 갑작스러운 내 질문에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내일이요. 왜 갑자기 물으세요? 돈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렇게 씀씀이가 헤퍼지니 걱정이 돼서 그런다. 며느리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저 방에 들어갈게요. 현우가 자리를 떠나자 며느리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현우 앞에서까지. 난 그저 물어본 것뿐이야. 노트북에. 가방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는 건지 궁금해서 그런다. 왜? 제 월급이랑 지훈 씨가 남긴 통장에 있던 돈으로 산 거예요. 보험금은 현우 대학 등록금이랑 앞으로 저희 생활비로 쓸 거고요. 며느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남긴 통장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 있었다고요?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씀씀이가 헤퍼진 걸까요? 그 강지석이라는 사람, 요즘도 자주 만나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었어요. 그녀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죠. 가끔요. 현우 학원 문제로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학원에 대해서도 그렇게 잘 아나 보네. 네. 그분 아들이 명문대 갔거든요. 며느리의 대답은 너무나 빠르고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해둔 듯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불안함은 감출 수가 없었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은경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녀는 잔뜩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죠. 민정아, 너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어. 우리 공원에서 잠깐 만나자.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은경이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긴박함이 느껴져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초조하게 앉아있는 은경이는 평소보다 표정이 훨씬 더 심각했어요. 무슨 일이야? 은경아, 들어봐. 민정아, 어제 우리 동네 슈퍼주인이 그러는데 네 며느리랑 그 남자, 그 강지석이라는 사람이 꽤 자주 만나는 걸 봤다는 거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글쎄, 지훈이 살아있을 때부터 그랬다는 것 같아. 적어도 몇 달 전부터는 본 것 같다고 하더라고.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부터라고요. 그럼 정말로. 그리고 말이야. 우리 동네 김씨 아줌마 있잖아. 그 양반이 그러는데 지훈이가 죽기 전에 몸이 꽤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다들 그냥 과로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은경이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내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끔찍한 생각들이 맴돌았죠. 만약 이게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라면,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민정아,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정말 싫지만, 혹시 지훈이의 죽음이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요즘 뉴스에도 그런 끔찍한 사건들 심심찮게 나오잖아. 은경이의 말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그런 끔찍한 생각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거액의 보험금, 낯선 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갑작스러운 씀씀이의 변화까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어요. 정말로 며느리와 그 남자가 공모해서 지훈이를, 아니 그런 생각은 입에 담기도 싫었어요. 하지만 모든 증거가 너무나 명확하게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우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퀭하니 붉어져 있었죠. 현우야, 학교 안 갔니? 오늘은 가기 싫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의 곁에 앉아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죠. 무슨 일 있었어? 친구들이 아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좀 이상하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의 잔인한 소문까지 현우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말을 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상해요. 요즘 밤에 계속 누구랑 전화해요. 그리고 웃어요.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린 손자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현우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디어 며느리의 그 섬뜩하고 이상한 행동들을요. 현우야. 무슨 말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린 손자에게 내 끔찍한 의심을 차마 말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건 너무나 잔인한 일이잖아요. 엄마가 새 학원에 등록했대요. 내일부터 가래요. 난 정말 싫은데. 현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 모습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죠. 이 어린 것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을 내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을까요? 오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그녀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죠. 눈에 확 띄는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계셨네요. 현우는요, 방에 있다. 학교 안 갔어. 며느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는 듯 했어요. 그러나 이내 다시 쇼핑백을 들어보이며 밝게 말했죠. 현우 옷 좀 샀어요. 기분 전환도 좀 될 겸해서요. 수진아, 너 이렇게 갑자기 씀씀이가 바뀐 이유가 대체 뭐니? 직설적인 내 질문에 며느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어요. 그녀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희 형편이 갑자기 괜찮아졌잖아요. 보험금도 곧 들어올 거고. 보험금이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렇게 펑펑 써대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니? 제가 그동안 월급 모아둔 것도 좀 있고. 며느리의 변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함이 역력히 느껴졌죠. 정말로 지훈이의 죽음이 갑작스러웠던 거니? 내 서늘한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지훈이가 죽기 전에 몸이 안 좋았다고 하던데? 그건 그냥 과로 때문이었어요. 지훈 씨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그녀의 반응이 내 의심을 더욱더 키웠. 그 강지석이라는 사람
지훈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알고 지낸 게 정말 맞니? 네 대학 동창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난 한 번도 못 봤지? 지훈이가 가끔 친구들 데려올 때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며느리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죠. 어머니, 왜 자꾸 저를 의심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높아졌어요. 바로 그 순간 현우의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현우가 잔뜩 불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할머니 또 싸우는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어요. 며느리는 황급히 표정을 바꾸고 현우에게 다가갔죠. 아니야. 현우야. 그냥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옷 좀 샀는데 한번 입어볼래? 현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필요 없어요. 현우는 다시 자기 방으로 휙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며느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나를 향해 돌아섰어요. 어머니, 제발, 제발 이러지 마세요. 현우가 더 힘들어해요. 난 그저 진실이 궁금할 뿐이야. 무슨 진실이요? 지훈 씨는 심장마비로 죽었다고요? 어머니도 똑똑히 들으셨잖아요. 의사도 그렇게 말했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에 내 의심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은경이의 말, 현우의 증언, 며느리의 그 모든 이상한 행동들. 모든 것이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명백한 신호였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었죠.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에 묻혀 며느리 방에서 희미한 통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조용히 일어나 문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죠. 그래. 내일, 응. 걱정 마.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뜻일까요? 무엇이 끝난다는 걸까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훈이를 위해서, 그리고 현우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어요. 결심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며느리의 그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그것이 내 불쌍한 아들에 대한 어미로서의 마지막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침부터 집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은 우리 셋은 각자의 생각에 깊이 잠겨 아무 말도 없었죠. 현우는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현우야. 학원 끝나면 할머니가 마중 갈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데리러 갈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현우는 불편한 표정으로 밥을 깨작거렸어요. 새 학원 어떨 것 같아? 모르겠어요. 친구들도 아무도 없는데. 며느리는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거기 선생님들 정말 실력 좋으시대. 대학도 서울대, 연세대 엄청 많이 보낸다고 하더라. 식사 후 며느리와 현우가 집을 나서자 나는 창가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예전에는 우리 셋이 함께 웃고 떠들었는데 이제는 마치 두 팀으로 완전히 나뉜 것 같았죠. 며느리와 현우,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나. 며느리의 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내 발걸음은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죠.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보니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인터넷 방문 기록을 살펴보던 나는 그만 놀라운 것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하와이, 발리, 괌 모두 두 사람을 위한 로맨틱 패키지 여행 상품들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설마 했는데 내가 그동안 의심했던 것들을 이렇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니 너무나 떨리고 분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황급히 노트북을 닫고 허둥지둥 거실로 나왔죠. 며느리가 병원 봉투를 손에 들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길이니? 병원에 좀 들렀어요. 요즘 통기운이 없어서요.
정말 아픈 걸까요? 아니면 이것 또한 그녀의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오후, 지훈이의 휴대폰에서 친구들 번호를 찾아 차례로 연락했어요. 첫 번째로 통화한 김민수라는 친구는 놀랍게도 강지석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강지석이요. 글쎄요. 우리 과에는 그런 이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죠. 강지석은 지훈이의 대학 동창이 아니었던 거예요. 저녁에 돌아온 현우는 어두컴컴한 표정으로 곧장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며느리를 부엌으로 조용히 따라가 물었죠. 오늘 지훈이 친구들이랑 통화 좀 해봤다.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강지석이라는 사람이 지훈이 대학 동창이 아니라던데. 며느리가 천천히 나를 향해 돌아섰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침착했죠. 지석 씨는 지훈 씨 다른 과 친구예요. 같은 동아리였고요. 그럼 왜 처음엔 같은 과라고 했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나요? 아마 어머니께서 오해하신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계획 중이더구나. 누구랑 같이 가려고.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제 노트북을 보신 거예요? 그래, 봤다. 남편 장례식 치른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살랑살랑 여행 갈 계획이나 세우고 있었어. 그건 현우를 위한 거예요. 아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거짓말하지 마. 바로 그 순간 현우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엄마 그게 정말 사실이에요. 며느리는 황급히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아니야. 현우야 할머니가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야. 거짓말 나 다 봤어요. 엄마가 그 아저씨랑 손잡고 있는 것도 봤다고요. 현우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마치 얼음이라도 된 듯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죠. 현우도 알고 있었네? 강지석이랑 대체 무슨 관계야? 어머니, 제발 이건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일 당장 그 강지석이라는 작자 똑똑히 만나러 갈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제발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찌감치 나갈 준비를 마쳤어요. 식사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죠. 난 오늘 그 강지석이라는 사람 똑똑히 만나러 가볼란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딩동하고 울렸어요. 강지석이었죠. 마침 잘 오셨네요. 지훈이 대학 동창이라고 하셨죠. 근데 왜 지훈이 친구들은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건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강지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며느리를 슬쩍 바라봤어요. 사실 제가 지훈 씨의 대학 동창은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저는 수진 씨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지훈 씨를 알게 된 건 약 1년 전쯤이고요.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 그건 수진 씨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무언가 말하려는 바로 그 순간 현우가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얼굴이 분노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죠. 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어쩌라고요. 현우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내가 엄마 휴대폰 봤어요. 문자 다 봤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어요. 현우는 울음을 애써 참으며 휴대폰을 내게 건넸죠. 화면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화면에는 며느리와 강지석이 주고받은 문자 대화가 고스란히 펼쳐져 있었어요. 검사 결과 어땠어?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 6개월, 길어야 8개월 정도. 너무 걱정하지 마. 지훈 씨가 남긴 보험금으로 현우 미래는 걱정 없을 거야. 예? 눈앞이 흐려졌어요. 도무지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6개월이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게 다 무슨 소리니?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지석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죠. 어머님, 수진 씨가 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 했어요. 며느리가 암이라고요. 거짓말 그럴 리가 없어. 현우가 흐느끼며 외쳤어요. 엄마가 아프다고요. 엄마도 죽는다고요. 며느리는 아들에게 다가가 안으려 했지만 현우는 매몰차게 뿌리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쾅하고 문을 닫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죠. 거실에는 무겁고 불편한 침묵만이 내려앉았어요. 며느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병원 진단서와 의사소견서가 들어 있었죠. 지훈 씨가 떠나기 일주일 전에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말기 췌장암이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죠. 지훈이도 알고 있었니?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네. 지훈 씨는 제 진단 결과를 알고 너무나 슬퍼했어요. 밤새도록 울고 저보다 더 괴로워했죠. 강지석이 말을 이었어요. 지훈 씨는 평소 가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셨어요.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았고 최근 들어 심장이 좋지 않다는 것도 부쩍 느끼고 계셨었고요. 그래서 보험금이 그렇게 컸던 거군요. 네. 지훈 씨는 항상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은 아무도 몰랐지만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내 아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도 있었고 거기에 아내의 끔찍한 병까지 알게 되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모든 스트레스가 결국 그를 심장마비로 이끌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니?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어요. 지훈 씨가 그렇게 가고 저는 정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진단 결과까지 알게 되시면 어머니께서 감당하시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그녀의 눈에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후벼 팠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자신의 끔찍한 병을 동시에 마주해야 했던 그 엄청난 고통. 그 모든 것을 그저 혼자서 끙끙 앓으며 견디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내가 보험금을 받고 웃었던 건 순간적인 안도감이었어요. 지훈 씨가 떠나고 제 남은 시간을 생각하니 홀로 남겨질 현우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됐는데 지훈 씨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해준 덕분에 현우가 경제적으로라도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내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건지 며느리의 그 미소는 불륜의 기쁨이 아니라 아들의 미래에 대한 한 줄기 안도감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럼 학원비, 노트북, 옷, 전부 다 현우를 위한 거였구나. 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떠나기 전에 현우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해외여행은 현우와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지석 씨 아들도 같이요. 두 아이가 친해지면 나중에 현우에게 조금이라도 의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문이 막혔어요. 내가 얼마나 크나큰 오해를 했던 건지 며느리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지훈이의 죽음에 관여했을지도 모른다고까지 생각했잖아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목이 꽉 메어왔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모든 걸 숨겨서 오해를 샀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현우에게 더 큰 슬픔을 안겨드리기 싫었어요. 그런데 왜 강지석 씨가 지훈이 대학 동창이라고 거짓말까지 했어. 강지석이 대신 대답했어요. 그건 제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수진 씨의 병에 대해 알게 되실까봐 조심했던 거죠. 현우의 방 쪽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죠. 내가 현우한테 가볼게. 현우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대답이 없었죠.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 보니 현우는 침대에 엎드려 소리 없이 흐느끼고 있었어요. 현우야, 할머니, 엄마도 죽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현우 곁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죠.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하지만 엄마가 많이 아프신 건 사실이야. 아빠도 가고 엄마도 가면 난 어떻게 해요?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가 우리 현우 끝까지 지켜줄게. 현우를 힘껏 품에 안았어요. 그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렸죠. 17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버거운 슬픔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현우는 많이 충격받았어.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어머니, 지훈 씨가 갑자기 떠났을 때 저는 제 병보다 더 큰 충격이었어요. 심장이 좋지 않다는 건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제 곁을 떠날 줄은. 처음으로 며느리의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힘겹게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병과 하나뿐인 아들의 미래를 걱정해야 했던 그녀의 그 강인함이 가슴 깊이 느껴졌죠. 수진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고 나도 뭐든지 도울게. 강지석이 말했어요. 지훈 씨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전까지도 계속해서 수진 씨를 위로하셨어요. 내가 있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되어서 그 말에 며느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지훈 씨는 제 병을 알고도 저를 위로해주기 바빴어요. 자신의 심장 문제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항상 저와 현우만 생각했어요. 며느리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냘팠죠. 남편을 잃은 슬픔, 자신의 병과 홀로 싸우는 고통, 아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그 모든 무게를 그저 혼자서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수진아, 이제부터는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줄래. 어떤 상태인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며느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을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훈아, 네가 보고 있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내의 병을 알고 그 엄청난 충격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마지막까지 애썼구나. 그 모든 스트레스가 결국 너의 심장을 더욱더 악화시켰던 거겠지? 엄마가 이제 다 알았단다. 수진이와 현우, 이 어미가 잘 돌볼게. 편히 쉬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며느리를 잘 돌보고 현우를 꿋꿋하게 지켜내야 했어요. 그것이 하늘에 있는 내 아들 지훈이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일 테니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뭔가 특별한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죠. 며느리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이런저런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어젯밤 알게 된 그 엄청난 진실이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심 또한 생겼어요. 며느리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어요. 창백한 얼굴, 피곤함이 역력한 눈. 이제 보니 그 모든 것이 병의 증상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세요? 아침 먹으러 나오렴. 오늘은 내가 특별히 미역국을 좀 끓여봤다. 식탁에 마주 앉아 쉽사리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수진아, 어제 모든 걸 알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숟가락을 들던 며느리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어요. 그동안 널 의심하고 심지어는 지훈이의 죽음에 네가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끔찍한 생각까지 했어. 정말 용서해 주겠니? 목이 꽉 메어왔어요.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모든 걸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어머니를 더 힘들게 해드렸으니까요. 아니야, 네 탓이 아니야.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훈이를 잃고 그 와중에 내 병까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가만히 잡았죠. 어머니,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떠나고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현우는 또 어떻게 될지. 수진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며느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그 엄청난 무게를 이제야 조금 내려놓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제가 만약 떠나게 되면 현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직 저렇게 어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우리 현우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게. 지훈이가 그랬듯이 나도 현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거야. 그때 현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도록 온 것 같았어요. 엄마, 할머니, 며느리가 아들에게 애써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현우야, 이리 온. 같이 아침 먹자. 엄마, 정말 많이 아파요. 며느리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엄마가 많이 하지만 치료 정말 열심히 받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우리 현우랑 할머니랑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 약속해요. 꼭 약속해요. 열심히 치료받는다고. 그럼 약속할게. 엄마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 현우는 며느리를 힘껏 끌어안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죠. 아침 식사 후 며느리는 병원에 가야 한다고 했어요. 나도 같이 가마. 며느리는 깜짝 놀란 듯 나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함께 가자. 네가 어떤 치료를 받는지, 어떤 상태인지 나도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니? 병원에 도착하자. 젊은 여의사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님도 같이 오셨네요. 수진 씨가 항상 혼자 오셔서 내심 걱정했었는데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오시니 정말 다행입니다. 의사의 말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그동안 셔틀콕 며느리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묵묵히 감당해 왔던 것이었어요. 검사 결과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들으며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암은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항암 치료의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했죠. 하지만 의사는 절대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의 따뜻한 지지와 응원이 환자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용기만큼은 뜨겁게 느껴졌죠. 수진아, 절대 포기하지 말자.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희망을 갖자. 집으로 돌아와 현우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현우는 처음에는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점차 엄마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였죠. 엄마, 제가 뭐든지 다 도울게요. 학교 끝나고 바로 와서 집안일도 하고. 며느리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고맙다, 현우야. 하지만 너는 내 공부에만 집중하도록 해. 그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저녁 식사 후, 우리는 오랜만에 거실에 다 같이 모여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함께 보며 웃기도 했죠. 비록 지훈이는 이제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끈끈한 가족이었어요. 수진아,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하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현우와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요. 제게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르니까 더 늦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 아주 좋은 생각이다. 어디로 가고 싶니? 사실 제주도를 제일 가고 싶어요. 지훈 씨와 신혼여행 갔던 곳이거든요. 현우에게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가슴이 찡했어요. 며느리는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그곳에 하나뿐인 아들을 데려가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좋다. 그럼 다음 주에 당장 가자. 내가 예약할게. 현우가 울음을 애써 참으며 엄마에게 환하게 웃어 보이는 모습이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며느리의 약을 챙겼어요. 의사가 적어준 약 복용표를 꼼꼼히 확인하며 정확한 시간에 약을 먹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음, 네. 약 챙기고 있었어. 이거 아침 8시에 먹어야 하는 거 맞지? 며느리의 눈에 잔잔한 감동의 빛이 어렸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럼 뭐든지 말해보렴. 제가 만약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면 현우를 잘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가끔 지훈 씨 이야기도 좀 해주시고요. 현우가 아빠의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요. 목이 꽉 메어왔어요. 하지만 애써 강한 척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 불길한 소리 하지 마라. 넌 잘 될 거야 하지만 약속할. 현우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킬 거고. 지훈이 이야기도 아주 많이 해줄게. 현우가 학교에 간 후 며느리와 함께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그녀는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죠.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지훈 씨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우가 태어날 때까지의 사진들이에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지훈이와 며느리의 모습, 결혼식 사진, 갓 태어난 아기 현우를 소중하게 안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진아, 지훈이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구나. 네, 저도 지훈 씨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지금도 너무나 그립고요. 그날 오후 강지석이 췌장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잔뜩 가지고 왔어요. 이제 그를 바라보는 내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그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저녁에는 우리 셋이 함께 식사를 준비했어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죠. 엄마? 이거 진짜 맛있다 할머니. 저 더 주세요. 현우의 밝은 목소리에 며느리와 나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잠시나마 병과 죽음에 대한 무거운 생각들을 잊고 현재의 이 소중한 행복에 집중할 수 있었죠. 식사 후 며느리와 나는 거실에 단둘이 남았어요.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저를 이해해 주시고, 수진아,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야. 우리 함께 좋은 추억 아주 많이 만들자꾸나. 창밖으로 보이는 저녁 노을이 유난히 아름다웠어요. 며느리는 그 노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 지훈 씨도 이 노을을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와 현우를 하늘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을 거고. 며느리의 눈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빛이 어렸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지훈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아침, 며느리 방에서 들려오는 잦은 기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달력을 보니 지훈이가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며느리의 병이 발견된 지도 그만큼의 시간이 흘렀고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방문을 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이불을 힘겹게 덮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죠. 지난 몇 주간 며느리의 상태는 눈에 띄게 급격히 나빠졌어요. 의사는 이제 더 이상의 항암 치료가 무의미하다고까지 말했죠. 수진아, 괜찮니? 물이라도 좀 마실래? 며느리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은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듯 너무나 가늘어져 있었. 물을 마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가 어때요? 해가 참 좋게 떴어. 창문 좀 열어줄까?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면 좀 나을지도 모르니? 창문을 열자. 따스한 가을 햇살 리방 안으로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왔어요. 며느리의 얼굴이 그 빛을 받아 잠시나마 환해지는 듯 했죠. 제주도 여행 정말 좋았어요. 한 달 전 우리는 약속대로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지훈이와 신혼여행을 갔던 바로 그 호텔에서 머물렀죠. 현우는 푸른 바다를 보고 마냥 신나했고 며느리는 오랜만에 이전처럼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직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그래, 정말 좋았지. 현우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며느리가 힘겹게 손을 뻗어 내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어머니 서랍에 편지가 있어요. 제가 가면 현우에게 꼭 좀 전해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가면이라는 말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죠.
무슨 소리야? 너 어디 안 가? 우리 함께 말을 미처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눈에는 이미 체념과 평온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행복했어요. 지훈 씨와의 시간, 현우를 키운 시간,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한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동안 애써 강한 척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수진아,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널 이해했더라면 네가 혼자 이렇게 아플 때 내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곁에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제 현우에게는 어머니가 계시니까 제가 편안히 갈 수 있어요.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요즘 그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한달음에 달려왔. 엄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엄마, 오늘은 좀 어때요? 현우는 며느리의 침대 옆에 가만히 앉아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였죠. 17살 어린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슬픔이었지만 그는 엄마 앞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이려 했었어요. 현우야,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학교는 어땠어? 오늘 수학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엄마가 항상 열심히 하라고 하셨잖아요. 며느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우리 현우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렴. 그날 밤, 며느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지만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죠. 현우는 엄마의 손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았어요. 그의 작은 어깨가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렸죠.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며느리는 힘겹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현우야,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여기에 있지 않아도 항상 너를 지켜볼게. 엄마가 널 두고 먼저 가서 정말 미안해. 부족한 엄마여서 너무 미안해. 하지만 정말로 괜찮다면 우리 현우 언젠가 다시 엄마 아들로 태어나 줄래? 그땐 엄마가 더 많이 사랑해 줄게. 절대 널 두고 먼저 떠나지 않을게. 우리 현우 엄마 아들이어서 엄마는 너무나 행복했어.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희미한 달빛이 며느리의 얼굴을 비추었죠. 그녀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 며느리가 나를 불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아져 있었다. 여기 있다. 수진아, 현우를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힘겹게 한자 한자 내뱉는 그 말을 듣는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더없이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현우가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함께 울었죠. 우리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은 채 며느리와의 그 슬픈 이별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렀어요. 지훈이의 옆에 며느리를 나란히 모셨죠. 이제 두 사람은 하늘에서 다시 만나 못다 한 사랑을 나누며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현우는 묵묵히 모든 의식을 지켜보았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상하게도 어떤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온 후 며느리가 말했던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곳에는 세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죠. 하나는 현우에게, 또 하나는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 둘에게 함께 쓴 것이었어요. 먼저 내게 쓴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어머니께 제가 떠나고 나면 어머니께서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부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지훈 씨와 다시 만나 행복할 거예요. 그동안 저를 의심하시고 오해하셨던 것 다 이해해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오히려 마지막에 저를 진정한 딸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부디 지훈 씨와 제모까지 우리 현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가끔은 저희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수진 올림.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며느리의 그 따뜻한 마음이 편지 한 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들을 잃고 이제 며느리까지 떠나보냈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내 곁에 남아 있었어요. 현우에게 쓴 편지는 그에게 직접 건네주었어요. 현우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한참 동안 혼자 편지를 읽었죠.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나온 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평온해 보였어요. 할머니, 엄마가 제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씩씩하게 앞으로 잘 나아가라고 했어요. 그래, 네 엄마는 항상 현명했지. 마지막으로 우리 둘에게 함께 쓴 편지를 열었어요. 그것은 편지라기보다는 차라리 한편의 일기장에 가까웠죠. 셔틀콕 며느리가 자신의 병을 처음 알게 된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의 생각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떠났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우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강해져야만 했죠. 제가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우리 현우는 이제 어떻게 될까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곁에 계시니까요. 우리 가족은 비록 이렇게 슬픈 이별을 맞이했지만 사랑으로 영원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지훈 씨와 제가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요. 사랑하는 현우와 어머니, 부디 행복하게 사세요. 며느리의 마지막 선물은 바로 용서와 화해였어요. 그녀는 떠나면서까지도 우리에게 이토록 크나큰 사랑을 남기고 갔어요.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어요. 현우는 학교에 열심히 다니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런 손자를 위해 더욱 건강하게 살기로 굳게 다짐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게 무언가를 불쑥 내밀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대학 진학 계획서였죠. 할머니, 저 의사가 될래요.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제가 꼭 도와주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현우의 그 맑은 눈빛에서 지훈이와 며느리의 모습이 동시에 보였죠. 내 부모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지훈이와 며느리, 그리고 어린 현우의 해맑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제는 슬픔보다 오히려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깊은 사랑과 소중한 추억. 그리고 현우라는 커다란 선물이 있으니까요. 할머니, 가끔 엄마랑 아빠가 꿈에 나와요. 항상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 거야. 창밖으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만 같았죠. 현우와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지독한 의심과 불신으로 시작되었던 이 이야기가 이제는 깊은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으로 변해 있었어요. 가끔은 깊은 오해가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나 봐요. 며느리를 그토록 의심했던 그 순간부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된 지금까지. 할머니, 지금 행복하세요? 현우의 해맑은 질문에 나는 가만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너와 함께 있으니까 내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와 항상 함께 있고, 인생은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 거친 흐름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가족의 사랑이에요. 아무리 큰 오해와 의심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진실과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현우와 나는 지훈이와 며느리의 사진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비록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니까요. 우리 손주와 저 앞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겠지요. 댓글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여러분께도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